네, 안녕하십니까 캠퍼 여러분, 캠장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행사가 갑자기 올라왔죠. 여러분,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행사에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프로젝트 윈들리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눈맛의 게임 트레일러가 떴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걱정했다,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다. 바로 그 게임에 드디어 2년 정도의 개발 기간의 결과에 할 수 있는 트레일러가 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보기 합니다. 이거 같이 보고 호들갑 떨어줘야죠. 그리고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해석점들, 앞으로 기대할 만한 거 혹은 우려할 만한 거, 요런 거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크래프톤 몬트리올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습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는 곳인데 2022년에 만들어졌어요. 크래프톤이 사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눈물을 맞이는 새 게임을 만들려고 이곳을 설립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분위기인데, 일단은 AAA AAA급 게임을 만들려고 설립한 스튜디오입니다. AAA 게임 뭐냐면 영화로 치면 헐리우드의 텐트폴 영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게임사가 돈, 인력, 시간 이걸 다 때려박아서 기본적으로 수백만 장, 언제나 목표는 1000만 장이죠. 엘든링처럼. 근데 100만 장 이상, 수백만 장 이상을 목표로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보통 게임이 전문인 메이저 회사에서는 사활을 걸고 만드는 대형 게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은 거의 다 AAA 게임이고요. 제작비가 기본적으로 2억 달러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우리로 치면 2천억이 넘죠. 그러니까 영화 쪽이랑 비교해도 좀 훨씬 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수장이 누구냐면은 유비소프트 출신의 굉장한 베테랑이죠. 패트릭 메테, 이분이 대표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아마 초기에 참여하셨던 게임이 레인보우 식스, 추억의 게임이죠. 스플린터 셀, 둘 다 이제 탐 클랜시 원작인데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굉장한 베테랑 아닙니까? 일단 대표작이 뭐냐? 파크라이 시리즈의 최고작이라 할 수 있는 파크라이 3, 그걸 만드신 분입니다. 자, 너무 기대가 되죠. 많은 분들 영상 보고 오셨겠지만 같이 한번 우리 뽕 채워서 영상 보겠습니다. 당연히 17세 이상이겠지. 심장이죠. 나가죠, 그럼. 이게 이안 맥케그의 디자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은빛 눈물 흘리고. 눈물을 마시는 새. 우리는 여신으로부터 태어난 물의 자식들이다. 오, 키보레님이다. 지금 나가 군대죠. 신성함도 고결함도 없는 더러운 불신. 흑사자 옷 입었나 보다. 오, 뭐야. 니놈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둘 수 없다. 우리의 고귀한 사명을 방해하지 지금 전쟁 배경인가 봐요. 나가 진짜 처하는 이렇게 조용했구나. 요게 이제 사이커. 뭐야. 레콘이죠, 레콘? 야. 전 여기에서 여러분 이 칼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누구겠어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치. 야, 지금 보시면 레콘이고 칼 두 자루죠. 칼 손잡이 보면은 해하고 달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인칭 액션 RPG라는 거 알 수 있고. 도깨비. 야, 너무 설레는 대명성이죠. 너무 설레는 지금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칼 손잡이 보세요. 칼 손잡이. 칼 두 자루. 누구겠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 영웅왕입니다. 딱정벌레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와. 기본적으로 이런 액션 연출. 미쳤다 진짜. 기본적으로 1인칭 액션 RPG인데 인간 종성 나오고요. 전투인 거 보죠. 영웅왕이죠. 그럼 이게 언제겠어요? 1차 대확장 전쟁이라는 게 맞죠. 이게 왕독술인가 저게? 드래곤이네. 드래곤 나오네. 와, 근데 나가 종족하고 싸우는 전투가 이게 주된 저거구나. 이것도 나 움직이 너무 좋았어. 나가는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되게 우아하게.
와, 영상 제가 보면서 정신없어가지고 1인칭이라 그랬는데 사실 1인칭이 아니죠. 1인칭은 이제 무슨 레인보우 식스 같은 그런 FPS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픈월드 싱글플레이 액션 RPG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트리플 A 게임 장르의 뭐 플스 독점작 이런 거대한 게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르고, 전 사실은 MMORPG 같은 거로 나오려나 그러고 걱정을 좀 했는데 정말 게임성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장르를 택한 게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만, 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영상 보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팬으로서 어떤 부분이 제일 전율이 돋았는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아마도 지금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장탑에서 나가들이 최초로 심장 적출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를 연출한 것 같아요. 왜? 그 전까지 나가들은 다 완전 핫바리들이었는데 심장 뽑기를 이제 배운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위쪽 북쪽으로 막 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키보렌이 북상한다고 했죠. 이 부분은 드디어 나가들이 처음 뽑아본 내 심장 감동적이야 이러고 우는 거겠죠. 이제 우린 죽지 않아 그러면서. 아, 여기에 이제 대사를 잘 보시면은 우리는 여신으로부터 태어난 물의 자식들이다. 신앙심도 신성함도 고결함도 없는 더러운 불신자들에게 구한다. 니놈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둘 수 없다. 우리의 고귀한 사명을 방해하지 말아라. 왕을 자처하는 자여. 나가들이 대확장 전쟁을 하면서 북부의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흑사자 모피 입고 있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지금 여신의 힘을 아직 쓰기 전일 거란 말이죠. 1차 대확장 전쟁은 그냥 심장을 적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 수목을 막 움직이고 이런 능력이 뭘까 과연? 설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 자르고 바로 전쟁이죠. 근데 이 나가 조형이 너무 좋았어요. 이안 맥케이그의 컨셉 아트에서도 감탄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관건이었거든요. 저 얼굴 저거 진짜로 대형 동물을 먹을 때 확 벌어질 수 있어? 그런 관절이 맞아? 이런 것들. 비늘은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약간 파충류에 가까운 집단이 나가 군대잖아요. 이 나가 군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딱 봤는데 첫 등장부터 요렇게 움직일 것 같다. 움직임의 어떤 분위기랄까? 그리고 특히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이클을 휘두르는 나가 장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아했잖아요. 왠지 나가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충체를 가지고 춤을 추는 장면이라거나 그런 것도 상상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는 비명을 질렀죠. 닭발이 나와서 방금. 야, 여기 딱 꼽는데 등 뒤에 이 손잡이에 보이시죠? 해하고 달. 여기서 좀 보자마자 이제 케이건 얘기가 아니야? 구출대랑 수탐자 얘기가 아니야? 이러고 이제 제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원작에서 1500년 전에 영웅왕을 중점으로 다루는, 내가 영웅왕이 되는 얘기로 게임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하늘치. 이게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이겠죠, 이게. 약간은 그 무쌍류 느낌도 있어요. 바라기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엘리트 몹 이런 느낌이겠죠? 도깨비.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른 종족들하고 협동 플레이가 될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 개명성을 액션 사이에 넣어서 강력기를 쓸 것인가, 막 이런 것들 이미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싱글플레이 오픈월드 액션 RPG인데 중간중간에 무쌍 같은 느낌으로 군대와 군대의 대규모 전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역을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있겠죠? 이게 드래곤이죠, 드래곤. 다양한 디자인의 드래곤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되고, 특히 딱정벌레를 보니까 맵을 활용하는 방식이 1차원적이지 않고 3차원적일 것 같아요. 위아래도 있을 것 같고. 요건 이제 보스 전투인가요? 대형 원숭이. 작품에서 나오죠. 대호, 왕독수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미 여기서는 아라짓 왕국을 만든 직후겠다. 그러니까 게임적으로만 예상을 해보게 되면 나 혼자서 액션을 하는 재미, 액션 게임의 재미하고 진영 싸움의 전체 전투의 재미, 혹은 무쌍의 쾌감, 핵앤슬래시 느낌, 그리고 이제 다른 종족과의 연계나 드래곤 같은 걸 보면, 딱정벌레를 보면 공중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다 기대가 되고요. 야,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컨셉 아트를 제가 크래프톤으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몇 가지 설정화 같은 것들을 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케이건 드라카와 구출대, 이 주인공 4명 더하기 3호패에서 5명이죠. 원작의 주인공들의 얘기가 아니라 왜 1500년 전으로 갔을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나 눈맛에 지금 한 4번째 완독했는데 이거 게임화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메인 캐릭터들 어떻게 쓸 건데? 내 주인공은 그러면 누군데? 케이건일 거야? 아니면 3호패일 거야? 그러니까 원작을 건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원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부터 분석을 합니다. 이 작품의 장점 뭐죠? 너무 많지만 캐릭터들도 장점이지만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만 가져오자라는 결정이 상당히 영리하지만 대담한 결정이에요. 왜? 케이건, 비형, 티나한, 사모페이를 버린다고?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주인공 5명을 빼고 제일 유명한 게 누굽니까? 영웅왕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알았어, 그러면 과감하게 주인공들 먼 미래에 있을 거라는 바탕 깔고 영웅왕을 주인공으로 아라짓 왕국을 만드는 얘기를 해보자라고 제가 보기에는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트레일러에서 안 나왔지만 게임을 시작하면 우리 영웅왕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웅왕은 호칭이니까, 칭호니까. 영웅왕이 아직 최후의 대장간도 가기 전이었던 젊은 레콘이래요. 무슨 말이야? 바라기를 들기 전 단계로 게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에서 우리 크레토스가 도끼를 주로 쓰다가 어떤 딱 포인트에서 제대로 싸워보겠다 했을 때 갓 오브 워 1, 2, 3 때 썼던 그 사슬검 아시죠? 혼돈의 블레이드. 그거 딱 꺼내는 순간 다들 비명 지르잖아요. 원전을 알고 있는 우리 팬들이 가장 뽕 차는 순간이 주로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무기를 잡는 순간인데 이 게임의 시작은 아직 최후의 대장간에 가기 전에 바라기를 들기 전에 영웅왕이고 그럼 이제 초반부에 우리는 최후의 대장간을 가서 바라기를 잡는 것까지가 이제 도입부의 어떤 플레이겠죠.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벌써? 그리고 이제 다른 존재들하고 연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나가들을 상대로 전선을 만들고 결국은 아라짓 왕국을 만드는 게 이 게임의 주된 얘기일 것 같아요. 게임의 엔딩이 아라짓 왕국이 될지 아니면 아라짓 왕국을 만드는 데서 챕터 1이 끝나고 전투로 들어갈지 이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막 기대할 게 아주 많고요. 컨셉 아트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요거 보시면은 죽은 도깨비 옆에 어르신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티나한이 아니죠. 자꾸 티나한이래. 영웅왕이지. 내 마음속에 티나한이 있어. 내 마음속에 레cord 넘버원은 티나한이니까. 영웅왕이 근데 영웅왕 이름도 벌써 나 되게 궁금하다. 어떤 이름으로 나올까? 이 영웅왕이 게임 내내 동행하는 게 어르신 한 분이 있대요. 근데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이죠. 왜냐면 정찰을 하거나 정보를 모으거나 옆에서 AI처럼 이렇게 얘기해주고 튜토리얼 해주는 게 어르신 한 명이 붙어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왜? 어르신은 지혜의 상징이죠. 죽은 도깨비의 영혼. 두 번째, 이게 왠지 오프닝 딱 하면은 오프닝 시퀀스랑 튜토리얼 끝내고 딱 영웅왕이 절벽에 딱 갔을 때 일단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윈들리스 이렇게 딱 뜨는 거지. 하늘치 조형이 진짜 멋지게 됐어. 물론 하늘치는 좀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유적지 같은 것 같은데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판타지를 만드는 느낌이 나죠. 각 종족들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영웅왕이 뭔가 여러 종족의 영혼으로부터 뭘 받나 봐. 원작은 없는 설정입니다만 기대가 됩니다. 키보렌이죠. 이게 발자국 없는 여신 아니에요? 그지? 발자국 없는 여신의 상 같은데 지금 여신상이고 뱀이잖아요. 이렇게 조형을 했구나. 야, 이게 여러분 최후의 대장간으로 가고 있는 지금 영웅왕인데 보시면은 원작에서는 도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극연왕 때 만들어진 거고 이 당시는 최후의 대장간에 가려면 이 쪽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레콘들 어때요? 완전 물 위에서는 나약해지잖아요. 완전 공수증이잖아. 그러니까 요 배를 타고 무기를 잡으러 가는 게 얘네한테 얼마나 무서운 성인식이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요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영웅왕 겁나 쫄아 있겠죠? 야, 아직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당시에 최후의 대장간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아련하다. 지금 이제 키보렌까지 가가지고 내려가서 싸우나 봐요. 이것도 보시면은 발자국 없는 여신의 신전인 것 같고 그럼 심장탑인가 여기가? 모르겠네. 여기 이제 키보렌의 어떤 나가들의 도시 어디겠죠? 아니면 아직 심장탑이 올라서기 전일 수도 있죠. 왜? 심장 적출을 이제 막 했잖아 나가들이. 그래가지고 나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제1차 대확장 전쟁인데 그렇다면 아직 나가들의 도시 한가운데는 높은 심장탑이 올라서기 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그 당시에 나가의 신전일 수 있는 거예요. 컨셉 아트 보면서 또 얘기하니까 이야기 많네. 한 가지 이제 트레일러 영상에서 좀 아쉬운 거는 인간 종족의 특성은 잘 안 나오는데 요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인간 종족이라 봤자 우리잖아. 요 당시에 하인자 대사원이 있었을까? 그 하인자 대사원 살짝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냥 인간 종족, 인간 군대가 이렇게 활 쏘고 요런 것만 좀 나왔기 때문에 인간족은 딱 보면은 고대 아라짓 전사의 모티브가 한국 한반도의 과거가 좀 많잖아요. 마립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조선이나 고려 때의 갑옷처럼 보이는 그런 걸 입고 있는 군대가 나왔죠. 게임 스토리가 뭐 어디까지 이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원작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역사, 제가 이제 여러분 고대 아라짓 왕국의 역사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가들은 아래쪽에서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고 나머지 세 종족들도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살았잖아요.
인간들은 조그만 규모의 어떤 부락을 만들어 살았고, 그리고 도깨비들은 여기저기 살았죠. 아직 즙문누리에만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레코는 언제나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수건 사업 아니면 신부 탐색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이 맞물린 거죠. 하나, 나가들이 심장을 적출하는 방법을 발견해 버렸어. 그래서 이제 거의 불사의 몸이 돼 버렸어. 그러면서 위쪽의 불신자들을 우리가 먹자, 발자국 없는 여신의 영역을 넓히자, 그러면서 제1차 대확장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위쪽을 규합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밀리다가 결국은 영웅적인 레콘 한 명이 나가 새끼들 이러면서 뚝까 패는데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저 레콘의 뒤만 따르다 보니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왕이 돼 있고 인간들 사이에 왕국이 생겼다. 이게 아라지 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개인으로서의 한 레콘, 젊은 레콘이 자기 무기 받으러 가서 바라게 두 개 얻고 앞에서 깔짝거리는 나가들 짜증난다고 도륙하다가 점점 동료를 만나고 그 와중에 규모가 커지면서 왕이 되는 얘기까지 갈 것 같고, 왕이 된 이후에도 결국은 한계선을 만들면서 나가들의 북진을 멈추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근데 안 되죠. 왜냐면 영웅왕이 결국은 한계선을 만들기 전에 죽잖아요. 영웅왕의 팔을 먹은 나가, 바라게 두 개를 합치는 얘기까지 갈까? 아니면 이것도 레데리 같이 영웅왕이 죽은 뒤에 에필로그처럼 영웅왕 사후 어느 정도까지 또 다룰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웅왕의 일대기가 핵심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 보시면, 설정으로만 존재했던 영웅왕을 지금 주인공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설정하고 캐릭터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티난이나 즈라더를 통해서 레콘이나 종족에 대해서 얼추 상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범주 안에서 레콘이나 즈라더보다 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웅왕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냥 싸움을 잘한다, 호전적이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영웅왕의 대사, 어떤 성격, 결핍, 약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영웅왕이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영웅왕 캐릭터가 티나안과 구분되지 않고 즈라드와 구분되지 않고 케이건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요거는 이 매력적인 세계관을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영웅왕 캐릭터가 원작을 본 사람들이 꼽는 우리 케이건, 비형, 티나안 이런 사람들과 별개로 와 정말 나 기억하고 싶은 인물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구체화가 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영웅왕 캐릭터의 구체화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1500년 전을 배경으로 했다고 해도 원작 IP를 아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영웅왕이라는 걸 눈치를 채는 순간 뽕이 올라오죠. 근데 원작을 아직 못 본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원작은 이제 막 번역돼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글로벌로 발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누가 다 잡았는데 뭐야 이 닭은 뭐야? 나 주인공 왜 닭이야? 치킨이야? 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족에 대한 설명, 세계관 설명, 그리고 주인공이 왜 레콘인가, 이거에 대해서 원작은 케이건이라는 인간을 우리를 데려가는 현관으로 썼잖아요. 요거는 닭이야, 레콘이야. 그때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웅왕의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이게 1500년 전으로 가는 과감한 방법을 썼다고 해도 케이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케이건 드라카 그리울 거 아닙니까? 혹은 우리 구출대와 수탐자 그리울 거 아니에요. 저는 레데리 2를 하면서 길에서 국어라는 맹인들을 되게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 맹인들이 아서 모건한테 국어를 하면서도 이 게임의 엔딩을 암시하는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막 예언자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쳐3도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웅왕이 주인공인 시대지만 중간에 나오는 예언자, 신적인 존재, 아니면 뭐 신비를 담당하고 있는 도깨비 일족의 어떤 얘기들, 그런 어떤 말을 통해서 머나먼 미래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케이건의 일행을 암시하는 것 같은 어떤 종류의 말이나 터치로 원작의 팬들이 갖고 있는 그리움을 좀 터치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완전히 그들의 흔적, 원작 소설의 주인공들의 흔적을 완전히 조금 더 건드리지 않는 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이건 그냥 팬으로서 제안처럼 드리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우리 플레이스테이션의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랑한 만큼 걱정했다, 눈물을 마시는 새 게임 첫 트레일러를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 설레고요. 지금 전 아직도 여기까지 왔으면 설마 만들어주겠지. 많은 괴담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 괴담 속에서도 믿지 않았어. 이건 나올 거야.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마음이 좀 안심하게 됐습니다.
모든 눈맛의 팬들 이럴 때 최대한 힘 좀 불어 넣어줘야죠. 우려되는 거 있어도 응원 좀 해주시고 요거 여세를 몰아가지고 몇 년 뒤에 이 게임 나오면 제가 미리 좀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크래프트를 주시지 않을까? 주시겠지 설마. 눈맛에 내가 지금 5시간 떠드는 사람인데 그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함께 소식을 딱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호외편 스토리 캠프 호외편, 갑자기 올라온 번외편, 눈물을 마시는 새 프로젝트 윈들리스 트레일러에 대한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